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28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ADC의 다크호스 피노바이오 다이치 산큐의 대항마로 급부상하고 있다. 3세대 ADC 기술로 올해만 기술 수출 2건을 성사하였다. ADC 선두기업 다이치 산큐 넘어설 기대주로 평가받는다. 글로벌 시장에서 ADC 원천 기술 보유한 몇 안 되는 기업이다. NO2 넘어선 효능의 글로벌 기업 러브콜 추가 기술 이전 기대. 자, 좋은 내용의 기사가 나온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이 피노바이오와 셀트리온은 절대 무관한 기업이 아니죠. 자, 국내 대표 바이오 벤처기업으로 떠오르는 레고캠바이오, 알테오젠에 이어서 자, 기술 바이오텍 대표적인 피노바이오가 지금 부각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글로벌 기업들의 타깃이 되고 있다. 올해만 2건의 기술 수출 계약이 체결됐고 기술 수출과 공동 개발 등이 논의되고 있다. 다이치 산큐의 ADC 신약 NO2가 성공 사례로 떠오르면서 이와 유사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피노바이오가 주목받고 있다고 분석한다. 자, 피노바이오는 지난 17일 셀트리온과 ADC 링커 페이로드 플랫폼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셀트리온은 최대 15개 타깃에 대한 옵션권을 확보했다. 계약 규모는 계약금 10억 원 포함 총 약 1조 7,758억 원에 달한다. 특히 셀트리온은 기술 도입과 함께 피노바이오의 지분 투자도 단행했다. 비공개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분 투자. 자, 그러면 레고캠, 익수다, 셀트리온, 피노바이오. 셀트리온이 ADC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지 미래 항암제에 대한 중심으로서 엄청난 투자가 되고 있다는 부분을 여러분들은 눈으로 확인하고 계십니다. 익수다, 레고캠, ADC를 항암제를 개발 중인 셀트리온이 피노바이오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했다는 업계 분석이다. 지난 6월에는 미국 바이오텍 콘주게이트 바이오와 ADC 플랫폼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영국 앞타머 사이언스와는 지난해 앞타머 약물 접합체 기반 항암제 공동 개발을 체결한 후 올해 추가 공동 연구 개발도 계약도 맺었다. 자,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ADC 기술력에 대해서 3세대 기술력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국내 최고는 독보적 원타물 레고캠이었죠. 자, 떠오르는 피노바이오. 그러면 그 중심에 셀트리온, 레고캠, 피노바이오, 그리고 영국의 익수다. 자, 그래서 최근 ADC 시장에서 다이치 산큐의 NO2가 길리어드, 트로벨비와 우수한 효능으로 혁신적인 성과를 나타내면서 비슷한 계열의 약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자, NO2 그리고 길리어드의 트로델비가 우수한 효능, 피노바이오의 약물이 이들 약물과 유사한 계열인데다 우월한 효능이 입증되면서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퉈 관심을 보이는 상황. 다이치 산큐 NO2가 기립박수를 받았죠. 레고캠과 셀트리온이 함께 개발하고 있는 그 개발 신약에 대해서 또한 지금 피노바이오에 대한 또 이 신약에 대해서 앞으로 기대할 만하다. 19조 시장에서 원천 기술 가진 몇 개 안 되는 기업이다. ADC 시장은 2022년 규모 약 8조 원에 연평균 22% 성장해서 2026년 약 19조 원. 이거는요, 참고만 하시고요. 제 기준으로는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됩니다. FDA에서 승인된 ADC 치료제는 총 11개이다. 이 중 원천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화이자, 이뮤노젠 등 5개 기업에 불과하다. 특히 피노바이오는 1세대, 2세대 ADC 약물의 약점을 보완한 3세대 ADC 플랫폼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화이자와 레고캠바이오가 보유한 ADC 기술은 2세대로 평가받는다. 오히려 레고캠보다 한 세대 앞선 3세대까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디어에서 언급을 하는 부분이죠. 또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1세대는 약물 결합 부위를 조절하지 못해 치료 효과가 낮고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났다. 2세대도 독성으로 인해 치료 범위가 좁다는 단점이 있다. 피노바이의 3세대 플랫폼은 항체 치료제와 표적 항암제 장점을 결합해서 독성 감소와 고용암 치료 효능을 확보했다. 피노바이오는 세계적으로 ADC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회사이다. NO2와 트로델비 역시 3세대 ADC 기술이 적용된 약물이다. 피노바이오는 이들 약물과 유사한 캠투테신 계열 탑1 저의 약물이다. 그래서 NO2와 트로델비 대비 뛰어난 내성 극복을 효능을 보인다. 자, 효능과 유효성에 대해서 그리고 안정성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회사 관계자는 플랫폼 핵심 기술은 캠투테신 계열로 비임상에서 최소 유효 용량 대비
10회 투여 시에도 이상 반응이 발견되지 않았다. 특히 에너투와 트루델비가 포토 아이소머라이제만 져야 하지만, 자, 요 약물 타켓이에요. 요게 피노바이오 약물은 암세포 내 선택적 약물 배출에 의해 배출되지 않는다. 낮은 농도에서도 암세포 항산열 단백질을 발현을 억제해서 내성 문제를 극복했다. 유효성, 안정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요. 추가 기술 수출을 기대한다. 4개에서 5개 기업과 논의 중이다. 자, 그래서 연구 인력도 올해 큰 폭으로 확충을 했고요. 그리고 회사는 머크 출신 권은선 이사, 그리고 미국 서던 리서치 출신 마크 레베라 박사, 동아 ST 출신 위원 이사, 연구 인력은 전년 대비 40% 증가하였다. 자, 그래서 영국 앞타버 그룹과 셀트리온 등 글로벌 기업이 관심을 보이고 있고, 지금 현재 많은 시장에서 ADC에 대해서 부각을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셀트리온이 지분 투자를 단행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죠. 기술력을 받았다는 부분이고요. ADC에 대해서 셀트리온이 정말 많은 기대가 되는 부분이다. 신약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이제. 차기 바이오시밀러 격전지 키트루다. K바이오도 개발 경쟁. 자, 셀트리온, 한국 코러스의 ST젠 바이오, 키트루다 개발 준비. 키트루다 특허 만료 시점엔 글로벌 연매출 44조 원에 육박한다. 보이십니까? 이거 하나만 갖고도 44조 원에 육박합니다. 키트루다 적응증만 30여 개. 여러 적응증 한 번에 개발 부담. 자, 머크, 피하수제 제형 변경 추진한다. 바이오베터 개발 압박도. 자, 우리는 ST 제형도 가지고 있죠? 그쵸? 그리고 키트루다를 셀트리온은 개발을 하고 있고요. 피아도 갖고 있고, 옵디보도 개발을 준비하고 있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이 키트루다는요, 면역 관문 억제라는 항체입니다. 자, 암세포는요, 잘 안 죽어요. 계속 죽더라도 재발을 하죠. 자기 주위에 그물을 칩니다. 종양 미세 환경이라는. 그래서 이 암세포가 원래 T세포라는 면역세포가 킬러세포가 얘를 알아봐서 죽여야 되는데, 이 그물이 쳐져 있기 때문에 못 알아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 키트루다를 투여하거나 옵디보를 투여하게 되면 얘가 바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잠깐, 암세포가 보일 거 아닙니까? 이 T세포가 공격을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암에 걸리게 되면 T세포의 개수가 현저히 줄어들어요. 이미 면역 기능이 떨어져 있죠. 그래서 케미칼 항암제, 표적 항체, 자, 그리고 면역 항암제,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병용 임상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ADC까지. 셀트리온은 케미칼, 표적, 면역, 그리고 면역 감염 억제제, 그리고 여기에 뭐 있죠? 다시 한번 언급드렸던 ADC까지. 항암제의 모든 원천 기술을 확보하려고 하는 자가면역질환 시장을 능가하는 항암제 시장에 대해서 셀트리온이 미래 바로 셀트리온의 먹거리로서 정하고 폭발적인 투자가 집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2028년 키트루다 특허 만료, 개발사 지속 늘어날 듯. 자, 현재 국내 기업에는 3개입니다. 바로 셀트리온, 한국코러스, ST젠 바이오 3곳이다. 얘네가 개발에 성공할 수 있을지 기대 한번 해보죠. 과연 개발할 비용이 있을지. 바이오시밀러 개발하는데 3천억, 4천억, 5천억 들어갑니다. 자, 막대한 자금이 들어갑니다. 신약이 조 단위가 들어가지만 바이오시밀러 하나 개발하는데도 막대한 자금이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셀트리온은 이미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착수했다는 이야기는 이미 업계에서 2018년도부터 흘러나왔다. 셀트리온 서정준 회장이 언급을 했던 부분이죠. 최근 김성현 셀트리온 의학본부장, 자, 레케노라의 발표와 지금 학회에서도 많이 언급이 되고 있죠.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특허 상황을 고려할 때 출시 가능 시점을 2029년 말 2030년으로 보고 현재 물질 개발 중이며 규제 기간과 임상 및 허가 논의 단계에 있다고 언급해서 다시금 주목을 받았다. 셀트리온이 이 제품을 안 할 리가 없겠죠. 왜 그렇죠? 왜 안 할 리가 없겠습니까? 자, 시장 규모가 2028년께 무려 43조 8,600억 원, 44조 원. 이거 참고만 하시고요. 작년 이미 지난 상반기 매출에서 올해 상반기 매출에서 글로벌 1위였던 휴미라를 540억 원 차이로 따라잡았습니다. 휴미라를 제꼈다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셀트리온은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다. 자, 여기서 그리고 적응증을 30여 개 적응증, 16개 암 중에서 발생하는 30여 개 적응증에 두루 쓰인다. 자, 끝판왕이란 거죠. 이 정도면은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간다는 거. 모든 암에 거의 다 쓰인다는 거죠. 왜? 다시 한번 이 종양미세한 거를 그물을 치워버리니까
안 쓰일 수가 없겠죠. 그쵸? 의미하는 바가 무척 크다. 자, 그리고 알테오젠. 여기에 피하 주사 제형까지 언급되고 있죠. 셀트리온은 알테오젠과 더불어서 피하 주사 제형 가지고 있는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몇 개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의 미래는 무척 밝고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2024년 임상 개시 목표로 다수의 항체 치료제 파이프라인 개발 중이다. 셀트리온. 다시 한번 셀트리온 파이프라인과 펀더멘탈과 경쟁력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좋은 기사이죠. 자, 기존 후속 파이프라인 확대에 힘을 쏟는 한편 추가로 진행 중인 신규 항체 치료제, ADC 항암제, 이중항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약 파이프라인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자, 항암제, 면역치료제 분야에서 퍼스트 무버로서 바이오시밀러 치료제 시장에서 선점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향후 치열한 경쟁에 대비하기 위한 신약 후보 물질 발굴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특히 자체 보유한 글로벌 수준의 전주기 항체 개발 플랫폼 기술과 의약품 임상 허가 역량을 활용해서 후보물질 발굴과 개발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셀트리온은 신규 항체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비임상 혹은 임상 1상 단계 파이프라인 중 유망한 항체 치료제를 선별해 패스트 팔로잉 전략을 세우고 있다. 선행하는 제품들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리스크를 줄이고 개발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항체 발굴에 특화된 국내외 시와로와 협력해 임상 시험 수탁기관과 협력해서 2024년 임상 개시를 목표로 현재 다수의 항체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고 있다. 우리의 미래 먹거리라는 거죠. 특히 개발 중인 대부분의 항체는 면역 항암제, 또다시 면역 항암제가 언급이 되고 있어요.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합니다. 일부 항체는 후속 개발 중인 바이오시밀러와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셀트리온은 ADC 항암제 영역에서도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자, 이거는 계속해서 아까 자세히 언급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익수다, 그리고 피노바이오, 그리고 레고캠, 그리고 셀트리온이 같이 진행을 하는 부분이죠. 이제 피노바이오에 대해서 지분 투자까지. 익수다는 셀트리온이 최대 주주가 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레고캠의 기술을 익수다가 대부분 많이 사오고 있죠. 그리고 제품화를 시켜나갈 수 있는 임상에 대한 그런 준비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이 에너투와 맞먹는 그런 효능을 또는 능가하는 효능을 보이면서 기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셀트리온은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중항체는 최근 림프종과 안과 질환에서 1인 맞춤형 면역세포 치료인 키메릭 항원수용체 T치료, 카티라고 하죠. 참고사항으로 언급을 드리지만요. 이 카티는요. 카라는 유전물질이에요. 유전물질에 유전자 제조한 물질에다가 이거를 T세포에다 넣는 거예요. 이 카는 뭐냐 하면요. 항체 일부를 잘라냅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유전자 항체라 일부를 잘라내가지고 이게 바로 원하는 위치로 안내를 해주겠죠. 그리고 유전자 제조합 기술에서 만든 유전 물질 요거를요 바로 T세포에다가 넣는 겁니다. 자, 뭐죠? 그러니까 항체 그리고 T세포, 세포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요 부분 세 가지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CAR-T라고 합니다. CAR라는 유전 물질, T세포 요게 결합된 거죠. 그리고 T세포가 터트리는 거죠. 유전 물질, 어떠한 유전자 물질이 들어가서 어떤 역할이 들어갔겠죠? 그리고 항체가 달라붙으면 T세포가 터트린다. 작용 기전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게 카티 치료제인데 카티 치료제 또한 혈액암, 자, 이런 데서는 굉장히 효능이 극대화되고 탁월한 효능을 보이는데 고용암에서는 이것 또한 효능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1세대 카티, 2세대 카티, 3세대 카티까지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카티 치료제와 달리 기존 항체 생산 플랫폼을 활용할 수가 있고 생산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이미 항체 생산 플랫폼을 확보한 셀트리온은 개발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자, 지난번에 언급을 드렸죠. 셀트리온은 항체에 대한 원천 기술에 대해서 10가지가 넘는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쵸? TNA 알파 억제제, 인터루킨 이 부분과 계속 나오는 10가지가 넘는 그런 부분이 항체에 대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다 대부분 항체에 대한 기술력이 들어가잖아요. ADC도 항체, 이중항체도 항체, 카티도 항체에 대한 기술. 항체가 기본적으로 원천 기술이라는 거예요. 셀트리온은 이중항체 항암제 영역에서 자체 개발과 외부 제품의 라이선스 인을 활용한 투트레 전략으로 빠르게 파이프라인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그래서 앞으로가 기대된다는 부분입니다. 이미 이제 바이오 시밀러를 통해서 캐시카우를 창출을 하죠. 케미칼 의약품과 바이오 시밀러가 직접이겠죠.
매출의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니까 이게 바로 지금의 셀트리온을 만들었으니까 CMO에서 항체바이오, 세계 최초의 항체바이오 시밀러 여기서 돈을 벌어서 캐시카우를 창출해서 이제는 신약에 투자가 돼가고 있다. 항암제 분야에 대해서. 그 전에 램시마에스 씨가 대한민국 역사에 바로 국보로 남게 될 겁니다. 역사의 길이 남게 될 거예요. 전 세계 글로벌 블록버스터 순위에 등재될 최초이자 아마 엄청난 의약품이 될 램시마에스 씨. 그리고 항암제에 대해서 폭발적인 투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